휴마시스 같은 경우에 1차적인 기준은 오늘 이제 이렇게 다시 들여다보는 이유는 그러면 다시 이제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느냐의 설정 범위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 갖고 있던 위치였다면은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굳이 재편입을 설정할 이유가 없어요. 안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죠? 왜냐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거래 대금이 우리가 원하는 거래 대금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2,500만 주가 터졌었고 그 부분의 70% 혹은 14일에 70%는 의미가 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상한가 잠궈 놓은 상태에서의 거래량이니까 2,500만 주 곱하기 70%면은 대략적으로 한 2천만 주 가까이 돼요. 그죠? 2천만 주 가까이 되고 2천만 주면은 뭐 오늘 기준에 2천만 주가 터진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그러면 4천억이에요. 그거는 무리수가 있죠. 응? 어떤 이슈가 불거져서 변동이 나오지 않는 한 4천억을 아무런 이슈도 없이도 터트린다. 그런 말 자체가 좀 안 되죠. 그래서 결론은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 지금의 기준이라면은 최소 1,000만 주 이상만 형성이 돼도 1,000만 주 이상만 형성이 돼도 거래 대금이 뭐 2천억 수준이 되다 보니 10위 안에 거래 대금 순위에 올라올 수 있을 것이며 시장 관심이 좀 집중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1,000만 주가 거래가 실리기에는 거래가 너무 약해요. 265만 주. 뭐 장중에 뭐 먼저 번 상한가 갈 때처럼 지분 신고가 나오든 뭐가 나온다면 큰 이슈가 나온다면 모를까. 결론적으로 이제 안 갖고 계신 분들 기준에서는 현재 위치에 뭐 재편입이나 이런 기준 설정 범위를 가져가는 거는 변동성 매매의 기준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우리가 손절 범위를 18,950원으로 잡고 거래를 수반하고 이제 움직임이 나왔을 때 전체 거래량은 제한적이지만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유지하고 만약에 신규 편입 들어가신다면 편입의 기준을 잡자. 그래서 손절 범위는 개장주 저점, 오전장 저점을 이탈하면 손절을 하자. 그렇게 설정을 해드렸는데 뭐 손절을 하는 그 범위 그러니까 18,950원이 이탈되면서 벌써 우리 물량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물량이 우르르 쏟아져요. 그러니까 변동이 큰 종목군들은 어떤 그 뭐 지지 라인이라든가 직전 저점이라든가 이런 게 의미가 없어지죠. 누구나 다 보고 있고 거기서 이탈되면 뭐 물량이 쏟아지니까 그걸 방어를 한다면은 뭐 그렇다면 거기가 바닥에 지지가 되는 거고. 응? 대형주 같은 경우는 뭐 명목 가격 예를 들어 10만 원이다. 10만 원 이탈된다고 훅 밀리거나 하는 경우가 드물죠. 그래서 개별 종목의 변동성 부분들은 기계적으로 이제 뭐 전저점이 이탈되면 손절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소형주들 또 좀 이따 볼 양지사 같은 경우들 유통 물량 80만 주인데 벌써 이미 오전장에만 200만 주 가까이 거래가 터지고 있죠. 그러면 그런 종목은 밑으로든 위로든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변동이 훅훅 나오다 보니까 원활한 매수나 매도가 되지를 않아요. 휴마시스도 그런 부분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아주 월등하게 터지는 날 그런 날 이외에는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변동이 나올 수 있다. 그 부분이 감당이 되시는 분들 위주에서 변동성 매매는 설정할 수 있다. 오히려 삼성 SDI 같은 경우나 뭐 오늘 기준에 에코프로 BM 이런 쪽은 거래 대금이 터져 있는 대형주의 기준이니 변동성 매매 목표를 크게만 잡지 않는다면 너무 크게만 잡지 않는다면 오히려 자산 규모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쪽의 변동성 매매가 원활하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또 특징적으로 나타나요. 어떤 거냐면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훅 들어 올려놨는데 이게 이제 예전 거래량으로 따지면 저 거래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 앞전에 상한가 갈 만큼 이런 그러니까 휴마시스를 신규적으로 편입한다면은 저러한 변동성을 놓고 보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경우는 오늘 이 순간적으로 양봉 하나 이렇게 준 거 오늘 기준에서는 커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래 대금도 그렇고 거래량도 그렇고 양봉의 크기도 사실상은 좀 제한적인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맴돌다가 결국은 파란 색깔 음봉의 거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 요 이제 설정 범위가 다 있는데
요 종가 대비해서 올라가서 끝나면 거래량이 제한적이어도 양봉. 이거는 이제 개개인 설정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해요. 그리고 요 종가보다 내려와 있으면은, 저 종가보다 내려와 있으면은 거래량은 음봉. 가격 기준에서 앞전 그 종가보다 내려와 있으면 거래가 있더라도 음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음봉 거래량들, 응? 그러니까 물량이 좀 터져 나온 거래량 부분들이 일정 범위가 있고, 요럴 때 이제 이런 거래가 형성이 되면 요 부분을 넘길 때 이왕이면 거래가 수반되고 넘기는 게 좋죠. 이왕이면. 하여간에 결론적으로는 휴마시스는 공식적으로 이제 제로 베이스, 그러니까 손절이 된 걸로 18,950원에 손절이 된 걸로 기준을 잡습니다. 다만 18,550원 대비해서 2% 들어 올린 18,950원에 재편이 가능하다. 이건 개별 매매입니다. 여기서 재편입이 가능하다. 개별 매매 기준이에요. 그리고 대신에 저점 18,550원이 이탈되면 또다시 나는 손절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 매매가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거래가 지금 제한적이어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거래대금 500억이면은 거래는 살려 있는 거예요.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 앞전 거래량 대비해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아니지만은 전체 시장의 기준에서는 500억이면 거래대금이 그렇게 적은 건 아닙니다. 아직 이슈는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슈가 꺼지면 10월 7일처럼 40만 주, 100억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거래대금이. 그죠? 50억. 근데 지금은 500억에 그때 대비해서는 뭐 10배 수준, 마감 때까지는 좀 더 터지겠죠. 그래서 나는 이쪽 지분신고한 쪽의 매수평균 단가가 17만 원대 중반 후반이야. 그 물량은 나오기 어려워. 비이성적이지 않는 한. 그렇다면은 프리미엄 일부 주고 여기서도 계속 들여다 볼 거야. 그리고 언제 어느 때 이슈가 불거져서 변동이 나올지 몰라. 가져가고 싶어. 그렇다면은 손절은 손절대로 명확히 지켜야 됩니다. 어차피 내 살 거 손절 냅두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손절은 명확하게 지키고 대신에 손절을 했더라도 수수료가 다시 나간다 할지라도 재편입. 그리고 여기서 또 이탈되면 또 손절. 그런 식으로 변동성 매매는 대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SDI하고 비교해서의 거래량, SDI를 다시 들어간 거는 대형주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정점에서 물량이 쏟아지면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바뀜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근데 그렇지 않고 미끄러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뭐 수급 프로그램 쪽에 더 들어오면은 움직임이 강화될 수 있다. 다시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소형주에서는 어떤 기준이 잡히는지, 오늘 거래가 터져 있는 쪽, 뭐 양지사나 아니면 신규주가 있어요. 샤페론이든가요. 한 저점 대비해서 27% 들어올린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에서는 거래량 부분에 흔적이 조금씩 남아요. 흔적이 맹신할 수는 없지만, 대형주보다는 신뢰도가 낮지만 그래도 흔적이 남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휴마시스는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손절 범위를 설정을 해서 손절을 단행을 했고, 그게 공식적인 입장이고, 그리고 어차피 이게 교육용으로 이제 전체 공개가 되더라도 손절을 했다라는 게 마케팅할 때 오히려 불편하다기보다는 부정적인 마케팅 내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기준점 원칙은 좀 잡으셔야 되는 위치다 보니 명확하게 기준을 잡고 대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18,950원, 19,000원으로 설정을 잡을게요. 그러면 19,000원을 잡는 이유는 별게 없어요. 저점 대비해서 2% 돌린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2%를 돌렸다고 해서 무조건 강세를 띄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개별 매매를 통해서 나는 이 종목을 또 들여다보고 싶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여다보실 수 있는 기준은 어떤 기준이 되는 거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든 이슈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휴마시스. 그리고 금양도 어느 시점에서든 이슈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나는 얘를 좀 가지고 가고 싶다. 그랬을 때의 기준입니다. 가지고 가고 싶더라도 손절은 명확히 지키고,
그럼 손절이 어떻게 돼요? 저점이 18,550원이니까 2.5%가 되는 거죠. 손절 정확히 지키고, 그리고 매매가 원활하셔서 대처가 되는 경우, 그 경우. 그러니까 앞전에 가지고 있어도 손절을 만약에 18,950원에 하셨다면은 수수료가 나가는 범위에서 재편입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미끄러지면 또 손절인 거예요. 어디서? 18,550원 이탈되면. 그건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만약에 이제 내가 얘는 손절을 안 했었다. 난 안 갖고 있다. 원래도 안 갖고 있었다. 그러시면은 거래가 더 터지는 거 보고 대처하셔도 돼요. 아니면은 뭐 지금 대처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손절 잡고 나는 이슈가 불거질 걸로 보고 그렇게 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오늘 종가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에는 정리를 절반 이상을 하셔야 돼요. 절반 이상 전량 정리하셔서 월요일 날 다시 들여다보는 거죠. 월요일 날. 변동성 매매는 거기에 이제 가장 뭐 개별 매매 기준에서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게 힘드시니까 매매 사인에 의존하시는 거고, 매매 사인을 받으셨으면 손절 범위를 미련 없이 잡아서 대처를 하시는 게 옳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터져 있을 때 그때 다시 보는 게 또 가장 좋은 위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일선 5분봉 요걸 안 잘랐죠. 그래서 요 자리 그 다음에 요 자리를 넘길 때 거래는 일정 범위 더 또 수반이 되겠죠. 오늘 고점 그 정도. 그리고 뭐 나머지 부분은 뭐 제한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매수라고 설정하기에는 좀 그래요. 왜냐면은 이제 매수 사인을 그러니까 보유 비중에서 드리고 신규 편입자 편입 가능하십니다라고 보내드렸지만은 신호로는 좋지만 이게 만족스러울 거래량은 아니라는 거죠. 전체 거래량 기준에. 물론 여기서부터 계속 치고 올라갔다면 거래가 이제 수반됐을지언정.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찌됐든 그 어떤 이유에서든 뭐 편입의 기준이 잡혔다면 그 다음 범위의 흐름은 요자락의 이제 손절 범위의 기준인 거죠. 기존에 잡아놨던 손절 범위 요자락. 그죠? 그리고 이제 다시 재편입 기준 설정하는 거는 우리가 기준 잡았던 여기의 기준인데 사실은 요렇게 기준을 잡아도 돼요. 요렇게. 뭐 유자락이든. 그러니까 그 기준점은 이제 여러분들이 새롭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대략 변동이 큰 종목이니까 2% 정도. 그리고 손절은 기준 잡은 그 가격이 이탈됐을 때.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고 SDI하고 이 휴마시스하고 차이가 뭘까요? 하나. 현재가 창을 놓고 보시면 현재가 창의 차이는 창고 동향인데 SDI는 창고 동향이 오늘 같은 경우에 특히 평상시에는 얘도 비슷비슷해져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완전히 좀 다르죠. SDI는 KB증권의 매수가 지금 안 보여요. KB증권. 그러니까 일방적인 KB증권의 매도가 있어서 고점 대비해서 눌림목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거고, 매수 기준은 JP모건과 이제 그 모건 스탠리 부분이 일단은 매도 호가 상위 5위 안에는 없습니다. 이베스트도 그렇고, 그러니까 종목의 창구가 좀 엇갈려 있는 반면에 휴마시스나 이제 이런 종목군들은 대부분 소형주들 변동성 나오는 종목 대부분은 키움, 미래미래, NHNH, 삼성삼성, 한투 창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뺑뺑이라는 거예요. 뺑뺑이. 근데 얘는 이제 그나마도 지금 뭐 거래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제한적인 흐름에서의 기준인 거고, 뭐 양지사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특정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도 창구가 특정 창구가 매수하는 경우나 매도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저렇게 형성이 돼요. 같은 창구, 같은 위치. 자, 결론은 지금 이제 뭐 마무리를 져드리면 휴마시스는 공식적으로 정리가 손절이 된 겁니다. 뭐 순간적으로 밀렸던 뭐가 됐든
그리고 나서 재편입의 기준은 만약에 재편입을 하신다면은 저점 대비 다시 2% 돌려놓은 상태이니까 손절을 다시 잡고 재편입을 할 수 있다. 하는 경우는 마감대 기준에서 절반 이상을 또 정리하시고 또 전저점이 이탈되면은 다시 손절을 하겠다. 그게 명확하신 경우, 또 매매가 원활하신 경우 그렇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애매하지 않나요? 그렇죠. 거래가 제한 쪽에서 애매합니다. 다만 이제 이슈가 언제 이슈는 나올 걸로 보는데 언제 불거질지 모르니까 그 정도 흐름에서 놓고 보는 거죠. 이슈가 불거질 거다. 나는 들어갈 거야. 무조건 가져가지 말고 이렇게 뭐 손절 범위나 이런 걸 정해놓고 대처하시라고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올려드릴게요. 이것도.